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당신과 내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상상해보자. 내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몇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물론이죠. 지금보다 어떻게 더 행복합니까?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덤덤하게 대답할 것이다. 때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절반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한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대개 그 중간쯤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행복 세트 포인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정된 행복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즉 항상 특정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체중 조절을 시도할 때 늘 특정한 몸무게로 돌아가기 쉬운 것처럼 행복 세트 포인트 역시 스스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언제나 같은 수치로 복귀한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 당첨을 행복의 왕국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이 행운아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1년도 안 되어 당첨되기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놀랍게도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그들은 장애인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고를 당하기 전에 행복한 상태로 돌아갔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세트 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는 단 3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배우자를 잃은 경우, 장기간의 실직 상태, 그리고 극도의 빈곤이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좋아, 내 행복 세트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면 그게 왜 그렇게 정해진 거지? 미네소타 대학의 과학 교수인 데이비드 리켄 박사 역시 이와 동일한 의문을 품었다. 리켄 박사 팀은 개인의 행복에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 수천 쌍의 쌍둥이를 연구했다. 이 중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광범위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구팀은 행복 세트 포인트의 50%가 유전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발견했다. 당신이 늘 명랑하게 생활하거나 반대로 항상 우울하게 다닌다면 그 이유의 절반은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생각, 감정, 신념 때문이라는 얘기다. 행복에 관한 최근 문헌과 연구 보고서에서 긍정 심리학 전문가인 소냐 루보미르스키, 캐넌 셜던, 데이비드 샤드는 행복의 50%가 유전 요인에 기인한다는 리켄의 발견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50%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 물질적 부, 결혼, 직업 같은 외부 조건은 행복 세트 포인트의 불과 10%만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40%를 결정하는 요인은 습관적인 생각, 감정, 말, 행동이다. 따라서 행복 세트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날씨가 추운 날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 세트 포인트를 재조정함으로써 좀 더 높은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 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행복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고 갈망하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부, 아름다움, 인간관계, 직업 등. 하지만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즉 행복 세트 포인트를 올리는 일이다. 나는 행복해지는 조건과 이유들을 쫓아다니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전에 행복 세트 포인트가 낮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행복한 백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아 연구 조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깨달음이었는데 바로 행복의 연속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행. 누구나 불행한 감정을 알고 있다. 한마디로 사는 게 괴로운 상태다. 불행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징후는 불안, 근심, 피로, 우울함, 가라앉은 기분 등이다. 불행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종종 느낀다. 병리학적인 우울증과는 다른 감정이다. 우울증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동반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데,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쁜 이유에 근거한 행복. 우리는 불행하다 싶으면 순간적인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해로울 뿐인 중독이나 특정한 행동 방식에 빠지려 한다. 마약, 알코올, 과도한 섹스, 쇼핑요법, 강박적인 도박, 과식,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쾌감을 찾는 것이다. 이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쾌락을 통해 불행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잠시 피할 뿐 임시 방편이다. 좋은 이유에 근거한 행복. 행복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감정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직업적인 성공, 경제적인 안정, 멋진 집과 자동차, 뛰어난 재능과 능력 등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전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을 말한다. 하지만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좋은 이유에 근거한 행복은 우리 삶의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 이들 요인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행복 역시 사라진다. 인생의 목적은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고통을 억누르고 감추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단순히 행복한 경험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행복의 연속체에는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한다. 바로 이유 없는 행복이다. 이유 없는 행복.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감으로 가득한 신경 생리학적인 상태다. 이유 없는 행복은 순간적인 기분 좋음, 도취감, 흥분,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다. 또 바보처럼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 일도 아니며 피상적인 쾌감을 경험하는 일도 아니다. 이유 없는 행복은 특정한 감정 상태가 아니다. 사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슬픔이나 두려움, 분노, 고통 등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밑바탕에 평온과 안정감이 깔려 있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외부 경험에서 행복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외부 경험에서 행복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외부 경험에서 행복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행복해지기 위해 주변 세상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인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인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인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혁신적인 개념이다. 우리 대부분은 좋은 이유로 행복해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목걸이에 구슬을 꿰듯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복한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다. 행복의 목걸이를 만들려면 거기에 적합한 구슬들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목걸이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의 줄을 가지는 것과 같다. 좋은, 나쁜, 혹은 평범한 구슬을 꿰든 그것들을 하나로 잇는 줄인 내면의 상태는 행복이며 그로써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하다. 당신의 삶이 완벽해 보인다는 뜻이 아니다. 삶이 어떠하든 여전히 행복할 것이란 뜻이다. (13세기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묘사했다. 행복하다.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따뜻하다. 난로와 뜨거운 목욕 때문이 아니라 가볍다. 저울이 0을 가리킬 정도로 행복한 백인에게 이유 없는 행복의 특징을 묘사해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그들은 공통된 대답을 했다. 가볍고 자유롭게 흐르는 느낌,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기분,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사랑과 동정을 느낌,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 열정을 가짐, 감사와 용서의 감정을 느낌, 평화로운 삶의 느낌, 현재의 충실함. 마티유 리카르는 30여 년 전 과학자에서 불교 승려로 변신한 독특한 인생 경력을 지닌 프랑스인이다. 명상 중일 때와 명상 후의 뇌 움직임을 측정한 전문가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에 져서 행복론은 이유 없는 행복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강한 정신에 기인하는 깊고 풍요로운 감정 상태다. 이는 단순히 즐거운 느낌,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최상의 존재감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강한 정신에서 기인하는 깊고 풍요로운 감정 상태다. 이는 단순히 즐거운 느낌,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최상의 존재감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강한 정신에서 기인하는 깊고 풍요로운 감정 상태다. 이는 단순히 즐거운 느낌,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최상의 존재감을 말한다.